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 기이한 거는 기이한 건데 그냥 참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근거를 두고 일하는데 다른 데서 일하기 힘드는 그런 내용을 자기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만 본 거 아니고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봤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사람쯤에서는 듣고 또 자기도 하나님의 어떤 법에 의해서 보고 또 근거를 해서 본 적 기이한 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내 눈을 열어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자체를 찾느라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이게 그런가 아닌가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눈이 열어서 보는 것마다 모든 게 주의 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을 때마다 기이한 거죠. 기이한 거. 이거 우리 인간들이 내 자신이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하는 그 입장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을 보기에 보고 싶다고 뭔가 구경거리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언제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볼 수 있다. 장담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 사람만 119편 18절에 있는 이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적어도 사춘기를 지나면은 그게 가능성이 개인에게 다 있어요. 사춘기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논리적으로 주의 법, 주의 기이한 거, 이게 내 눈을 열어달라 하고 이런 어떤 논리성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은 남자든 여자든 사춘기를 다 거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 사춘기 지나서. 그러면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가 언제 되면요 나이가 아무리 지나도 이제 그때는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기가 막혀버리면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먼다든지 말이 어눌해진지 나이가 60 이상 되면 굳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눈을 눈 열어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그동안에 60년 동안 방기 봐도 못한다면은 60년 동안 들어도 못한다면은 이제 새삼스럽게 60살 이후 돼갖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더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60이 되어서라도 이를 간절히 바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겠지만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일반적으로는요 나이 60 지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한이요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15살쯤에서 사춘기 와가지고 60살 돼버리면 그새 한 45년 나이를 아무리 많이 줘도 기회는 45년간이란 이 기회밖에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그 능력 아주 기이한 것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눈이 열렸구나, 내가 보게 되는구나 하는 거지요. 15살 이전에도 어렵다. 나이 60살 이후 돼버리면 이제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아주 정신 차렸지 봐요. 정신 반짝 차리고. 저는 68인데 벌써 60세 이전에 이런 걸 오랫동안 경험했었거든가. 지금 64가 돼도 지나도 해오던 일 가지고 이미 눈이 열려서, 이미 귀가 열려가지고 보고 듣는 것 자체를 늘 그런 생각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풍성하죠. 나이 60이 지나니까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하는 거지. 응? 아, 이거는 뭐 교회만 다녀야 되고, 이거 뭐 성경을 맷독해야 되고, 뭐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어, 이런 게 아니.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60이 지나면서 이제는 뭔가 인간들이 만들어졌는데, 한 인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다는데, 그거 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는 긴데, 그거 못한 사람이 자기 삶을 두고 억울하다 그래야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쪽에 가고, 엉뚱한 거 찾아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지 정신 가지고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 하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외쳤던 사람이라면 나이 60에도 진정하게 외치면 주어진다 하는데, 아니 그 전에 쓰임받을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직도 몸에 있는데 그 하나님 못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살게 했는데, 살게 하시는 분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사람에게 못 보여줄 거 뭐가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요,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귀한 것 투성인데, 내 한 사람의 몸뚱이가 움직이고 내 한 사람 몸뚱이가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는 거, 관계된 내 한 몸뚱이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어떤 되어지는 일, 할 수 있는 일, 이것 자체가요,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다. 주의 법에 귀한 거예요. 다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두고도 60살이 될 때까지 사춘기에서부터 연구하라 하고 주어지는 이 45년 동안 안 해봤다 가는데, 그게 45년 동안 그리 힘이 있을 동안에 해봐라 하고 환경이 다 주어졌는데, 그거 안 해본 사람 앞에 새삼스럽게 60살 이상 되는 사람한테 갖다 들이대갖고 이래 해라 한들, 그거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포기. 기대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기대 자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언제 어떤 일이 날지는 또 우리는 그거는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60살이 지난 사람에게 그때부터 새삼스럽게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거죠.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 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슈퍼비라, 교회 노동시장 개입, 이 어떤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경제위기가 지금 오늘이 28일, 오늘 21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한 주 뒤에, 오늘은 2019년 8월 21일인데, 한 주 뒤에 8월 28일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백색 국가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이제 그 날짜에 8월 29일, 8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하겠다 하고 8월 달 들어서 이미 발표를 했고,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하고는 시행한다 해서 이것이 다 통보가 다 됐어요. 일본이 가진 백색 국가라고는 백색 리스트라고 하는 그 혜택받는, 일본의 경제력에서 혜택받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가장 큰 특혜를 받아왔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가 여전할 거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말하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위기다 하고 이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응?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이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도 들어가는 거죠. 살펴봐야 돼요. 경제라는 것이 내 한 사람만 뭐 참 직장 생활하고 내 한 사람 가정에만 충실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상승, 지금보다 항상 밝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즉, 이 통수권자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판단하면 잘못함으로, 물론 판단 잘못하는 속에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 하는 이 기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 구조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난 내용이 그 전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모델을 가가지고 낮은 자리 근로자의 모델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는데, 정치하는 이 경제에 임하는 국가를 단일해서 통치하는 그 내용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본인이 말한 대로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 자세로 살아왔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다시 말하면 언제 얼마나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이 통치를 할 건가, 요 머릿속에는요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 8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본에 의해서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쫙 떨어지는, 낭떠러지 보는 거예요. 저 위에 있던 OECD 11위 정도 위치에 있던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현재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지금까지 앞에 있던 선조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열심히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 뛰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 지난 지금에 그거 위치가, 대한민국 위치가 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본다는 거죠. 그 본문에 있는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이제 우리는 요걸 보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싶어도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이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정권 하나 바뀌었는데,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하면 정권 바뀌었는데 2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에서 제외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요. 전 세계 유일한 국가. 백색 리스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의 그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백색 리스트에 옮겨가고 그렇지 못한 나라하고 차별을 주던 그 리스트에서 빠진 유일한 국가란 유일한 국가. 그걸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여전히 갈 거다, 이런 것을 생각지 못하면서 노동 활동하고 뭐 국가에 뭔가 노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름대로 기회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해봐야요, 아무리 용서봐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면 용서처럼 퐁 뛰지 싶어도요 못 돼요. 이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자체가 바닥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용수철이 있다 한들 이게 언제까지 올라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한 사람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했기 때문에 슈퍼피라르카는 이 내용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사례를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돼요. 잘 적용을 해 봐야 돼요. 우선 이 캄보디아의 사태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캄보디아가 1979년 한 5년 사이죠. 5년간 연수로 5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국가가 집권을 합니다. 크메르 루즈라는 그 혁명가가 장악을 해가지고 전복을 시켰죠. 그 앞에 있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사회주의 민주국가를 한다. 이래가지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들어가면서 뭐를 모델로 하냐면은 그 나라는 농업국, 오랫동안의 농업국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모델로 하냐면은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동안에 모택동이가 농업인 위주로 공산국가를 통치하던 그 모델을 그대로 따가지고 중국 모델로 해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농업만 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또 다르게 하면은 농업 아닌 다른 분야는 하면은 그 지식인들이 있고 사회 저항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 통치하기 위해서 농업만 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하고 하면서 시행된 내용이 폴포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나라의 캄보디아의 독립운동가라. 이 크메르 루즈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는 직접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국민들을 죽인단 말이야. 킬링 필드라는 캄보디아에 2만 개가 있대. 2만 개가. 그 한 5년간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킬링 필드에 그건 집단 이 학살 집단 매장지 집단 사람들 그 뭐 안 하고 그냥 뭐 총을 쏘든 해가지고는 그냥 묻어버리는 산 사람을 굴 같은 거 이래 어떤 늪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모아 가지고 웃어 뭐 총을 쏴든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바로 얼굴 덮어버리는 그게 킬링 필드예요. 2만여 곳이 있대. 2만여 곳. 그래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당시에 캄보디아가 인구가 800만이래. 800만. 그때 죽은 사람을 추정하기를 170만에서 250만 4분의 1이요 전멸당했습니다. 누구에서? 통치자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캄보디아 가면은 어느 곳곳마다요 핵을 넣어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끔찍하지만은 그 국민들이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이제 바른 정권이 들어서서 그런 걸 유해를 막 찾아내고 했는데 2만여 곳이 있다는데 곳곳에는 이 캄보디아에는 해골을 모아가지고 유리에다가 쌓아놨어요. 유리관에다가. 그래서 전신하는 거예요. 왜? 잊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말자는 거. 앞선 정권이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중국을 모방해가지고 모택동의 사상을 받아들여 적용해갖고 교육받은 사람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공업인들, 기술자들이나 하여튼 농촌에서 떠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사람은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중국에서 받았다. 중국에서 영향을 보고 모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국의 모택동이가 지금은 사회 자본주의 비싸게 그것도 막 공장을 일으키고 막 돈을 막 모아가지고 또 막 은행도 운영하고 한다지만은 캄보디아가 그렇게 할 때 1975년경에
중국은 모택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내용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농촌 위주로 해갖고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사람 죽인 걸 예사로 죽이고 그래 나타나는 것이 1980년에 그랬잖아. 아까 1975년 캄보디아에서 1979년 지금은 우리에게 딱 40년 전이야. 40년 전이에요. 40년. 멀쩡한 우리 때라니까. 1980년에 1989년인가? 1989년이네. 10년 뒤에 천안문 사태. 그래가지고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천안문 사태 나올 점에서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캄보디아에서 그런 그 킬링필드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중국이 바로 중국 전 인민들 아이금 외부하고 철저히 경제적으로 중국은 철저히 농업국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통치하는 사람이 편하다는 게 통치하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국가를 해서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하려고 그러고 잘못하는 것을 막 찾아가서 뭐 이렇게 흠집을 내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모셔놨고 공산당만 가지고 공산당이 조직해갖고 공산당만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것인데 그 캄보디아 사태 이후로 중국이 개방해라고 하는 이 물결을 통해서 오늘날은 지금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보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추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캄보디아 국민들보다도 더 못 사는 더 굶주린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경제를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평화경제를 이룬다. 일본이 저래 아무리 우리나라에게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내려오라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보이는데도 국민들이 나서질 않아요. 왜 안 나서느냐? 문재인 정권의 현재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노동시장이라는 노동조합을 두고 노동조합의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버텨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모순적인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외치는 이때쯤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국가라고 하는 이 구조가 경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물럭 되어지는 상태. 통치자 한 사람 마음만 먹으면은 큰 기업이 그냥 들썩들썩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 기업들의 운영되는 노동시장 기업이 되려가면 노동시장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노동조합이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기업은 국가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분명히 자본주의라 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다. 그런데도 정권이 끄떡없다. 노동조합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걸요 우리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시각을 보고 접근하면서 여기에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회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에서 막 잘 살겠다 지향하는데 그 모델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내용을 우리가 펼쳐보면은 통치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들어가고는 집권 2년차에 벌써부터 이렇게 바닥이 날 정도로 이 경제란 내용이요. 경제라고 하는 이 구조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개인은 전부 다 돈 벌겠다고 막, 어쨌든 간에 참, 다양한 어떤 행태를 갖고 뭐,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경제락하는 그 구조가 국가가 경제를 지향하고 아무리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통치자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국민들 전체를 자기 국민들 4분의 1을 그냥 말로 묻어버리는 그런 통치가 나오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에는 통치자가 국민들을 죽이는데 한 해에 얼마나 죽였나요? 그때 고난행군이라 하는 그 북한의 고난행군 시대에 죽은 사람이 300만이에요, 300만. 응? 집근처에서 뭐 2만여 개의 킬링필드에서 죽은 사람이 170에서 250만이나 갔는데 저후에 김정은 정권에 김정일이죠. 김정일 정권 때에 아사 죽은 사람, 기아로 죽은 사람이 300만이라 300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이가 그쪽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를 하겠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모순 덩어리가. 다음 주 당장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 우리 안 흔들린다.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지난 주간에 그랬나요?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무슨 연설에 우리 경제 튼튼하다는 거예요. 8.15 때 그랬나? 응? 이렇게 백성들을 거짓말로 기만으로 하는 이 공산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나타나는데 그 기반이 노동계층이라 노동계층.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다 이 자리에요. 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뭐 깊이 못 들어가는데 지금 요 내용을 또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그 조국 지금 뭐 법무부 장관 내정자 그 나타난 내용 봐봐요. 하여튼 공산주의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행적은 돈맛을 아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는 돈맛을 몰라야 되는데 돈맛만 알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문재인도 지금 뭐 노무현하고 지금 현재 금괴 사건이 얼명이 갖고 자기는 대통령 버리고 지금 빨리 지금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금하고 뒹굴면서 살 그런 공산이 돼 있고 조국은 보니까 막 돈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자리 지켜 앉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앉아있는 이런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요 우리가 반대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돈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경제하니까 전부 다 돈 가는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